일본을 이루는 4대 섬 중 제일 북쪽에 자리 잡은 홋카이도. 이곳에는 연중 얼어붙지 않는 치토세강이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는 동물들한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이 녀석은 뿔호반새입니다. 물고기가 주식이죠. 뿔호반새의 놀라운 사냥 솜씨를 제대로 포착하려면 첨단 특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홋카이도의 천재 사냥꾼 뿔호반새를 만나보겠습니다. 치토세강에 의지해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도 살펴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혹한이 몰아치는 홋카이도. 하지만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길이 108km의 치토세강은 시코소에서 발원해 이시카리 강으로 흘러들어가죠. 강 위에 들이온 가지엔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 물방울은 가지에 매달려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흐르는 강은 얼기미도 보이지 않죠. 겨울 치토세강은 이 부근 동물들한테 소중한 식량 창고입니다. 강물이 얼지 않아 겨울에도 신선한 먹이를 구할 수 있어서죠. 그래서 강을 찾는 손님도 끊이지 않습니다. 새들한테도 치토세강은 소중한 보금자리가 돼주죠. 계속해서 내리는 눈 사이로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물총새과의 뿔호반새죠. 몸 길이는 38cm로 비둘기보다 조금 큽니다. 일본에 서식하는 물총새 중에서는 제일 크죠. 뿔호반새는 일본 산악지역 개울에 흔히 서식하는 새지만 실제로 보기는 힘듭니다. 대부분 깊은 산속에 살기 때문이죠. 등 쪽에는 검정과 흰색 전무늬가 나 있습니다. 깃털은 여러 층이라서 차가운 바람도 막아주고 몸이 물에 젖는 것도 막아주죠. 깃털층과 피부 사이에는 공기층도 있습니다. 이 공기층 역시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일본 남부에선 보기 힘든 새지만 이곳 홋카이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몇 킬로미터만 나가면 볼 수 있죠. 뿔호반새가 머물다 간 자리, 죽은 나뭇가지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고기 비늘입니다. 비늘이 왜 여기에 붙어 있을까요? 나뭇가지에서 내려간 뿔호반새. 그리고 몇 초 만에 물고기를 물고 돌아옵니다. 녀석은 물고기를 가지에 후려치죠. 뼈를 부러뜨리고 기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엔 물고기를 통째로 삼키죠. 머리부터 삼킵니다. 그래야 아가미나 지느러미에 목이 막히지 않죠. 이래서 가지에 비늘이 붙은 거였습니다. 뿔호반새는 이런 곳을 제일 좋아하죠. 잔잔한 강물 위로 나뭇가지가 들이온 곳입니다. 물이 잔잔한 곳엔 물고기가 많이 모이죠. 다시 한번 고기잡이에 나서는 뿔호반새. 녀석의 사냥 기술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고속 촬영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럼 일반 카메라로 포착할 수 없는 뿔호반새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먹잇감을 점 찍으면 뿔호반 새는 창처럼 수면을 가르고 돌진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부리를 벌리죠. 눈 깜빡할 사이 물고기를 물고 돌아 나오는 뿔호반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작이 빠릅니다. 뿔호반새는 이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하루 15마리 정도 물고기를 잡아먹죠. 뿔호반새는 장기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을 많이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한이 몰아치는 겨울에도 계속 사냥을 해야 하죠. 뿔호반새의 사냥 기술을 한 번 더 감상해 볼까요? 날렵한 유선형 몸 덕분에 목표 지점으로 내리꽂히듯 날아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무는 순간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하죠. 날개가 물을 밀어내면 몸은 곧 수면으로 돌아옵니다. 수면에선 곧장 나뭇가지로 돌아가죠. 홋카이도의 원주민 아이누족의 말로 뿔호반새는 떨어지는 신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누족도 물로 돌진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본 것이겠죠. 녀석의 깃털에는 특별한 지방층이 형성돼 있습니다. 덕분에 깃털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죠. 깃털에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온 뒤 두어 번만 날개짓을 해주면 물방울이 모두 떨어져 나갑니다. 놀라운 솜씨로 물고기를 잡아먹은 다음에는 유유히 하류 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2월에도 치토세강은 광활한 화렵수림을 적십니다. 이 숲은 다채로운 생태계를 자랑하죠. 일본 사슴무리가 강을 건넙니다. 이곳 일본 사슴들은 강둑을 따라 이동하며 살죠. 강변에는 눈이 덜 쌓이기 때문에 마른 풀 같은 먹잇감을 찾기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북방묘입니다. 이맘때는 산란을 마치고 죽은 연어가 많죠.
평소 즐겨 먹던 사냥감, 즉 강둑과 숲의 들쥐 등이 사라진 것도 아니어서 이곳 여우들은 겨울이 와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오색 딱따구리. 꼬리 쪽 붉은 깃털이 눈에 띄는 새죠. 오색 딱따구리는 나무 줄기에 구멍을 내고 벌레를 찾아 먹습니다. 홋카이도의 긴 겨울도 이렇게 넘기죠. 혹한은 계속되지만 곤줄박이, 쇠박새를 비롯한 다양한 새들은 치토세간과 근처의 눈 덮인 숲을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뿔호반새 한 마리도 물가로 날아옵니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강과 주변의 울창한 숲 덕분에 이곳에는 다양한 새들이 서식합니다. 뿔호반새는 강 위에 들이온 나뭇가지를 망대로 활용하죠. 이런 곳에서 사냥을 시작합니다. 나뭇가지 및 그늘진 물에는 조용히 쉬고 싶은 물고기들이 모여들죠. 숲은 강에 양분을 공급해줍니다. 강으로 흘러들어온 양분 덕분에 플랑크톤과 조류는 증식을 할 수 있죠. 그럼 플랑크톤과 조류는 물고기와 곤충의 먹이가 돼줍니다. 뿔호반새는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의 수혜자죠. 덕분에 혹한이 몰아치는 홋카이도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았습니다. 치토세강에도 본격적인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 이른 봄 들꽃들이 숲과 강둑을 장식하죠. 이 무렵이 되면 뿔호반새 행동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암컷이죠. 암컷은 가슴에서 목까지 검은 점 무늬가 나 있습니다. 위에도 뿔호반새가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과 가슴에 젓갈색 무늬가 나 있습니다. 가슴에 젓갈색을 띠는 뿔호반새 수컷의 특징이죠. 뿔호반새는 1년 내내 활동 반경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수컷과 암컷은 번식기가 지나면 헤어져 제각각 살아가죠. 그리고 이듬해 봄이 오면 다시 짝을 이루고 번식을 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이게 뿔호반새 번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엔 뭘 할까요? 머리를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녀석들. 물속을 보며 사냥할 물고기를 고르는 걸까요? 잠시 후 수컷은 물고기를 잡은 뒤 다른 나무로 날아갑니다. 그러자 암컷이 수컷 바로 옆에 내려앉죠. 뭔가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컷은 물고기를 건넵니다. 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구애급이라고 부르죠. 이런 행동을 반복하며 암수는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수컷은 연거푸 물고기를 사냥해 오죠. 암컷은 다시 수컷에게 다가갑니다. 수컷은 다시 물고기를 넘겨주죠. 암컷이 삼키기가 쉽도록 물고기는 머리부터 건넵니다. 수컷의 배려가 남다르네요. 다시 한번 수컷이 내려앉은 가지로 날아가는 암컷. 번식기가 시작된 게 확실한 것 같죠? 수컷 뿔호반새는 암컷에게 긴 노래도 불러줍니다. 사랑에 빠진 암컷도 수컷에게 답가를 불러주죠. 두 녀석은 벌써 강한 유대를 형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늘에서 뭔가가 움직입니다. 암컷 뿔호반새한테 다가가는 것 같죠? 밍크입니다. 밍크는 물가에 살며 물고기, 새우 같은 걸 잡아먹죠. 작은 포유류, 조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뿔호반새 곁으로 차츰차츰 다가가는 밍크. 하지만 뿔호반새한테 들키고 말았죠. 이제 몇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밍크는 북아메리카가 고향이죠. 오피 농장 때문에 홋카이도로 들어왔고 그 일부는 야생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식성이 엄청나게 좋은 밍크는 현재 일본 생태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죠. 뿔호반새는 포식자를 피해 얼른 날아갑니다. 이제 암컷과 수컷은 나란히 나뭇가지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부르죠. 암컷의 위기 탈출을 자축이라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수컷은 다시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목적지는 흙이 드러난 꽤 큰 절벽. 수컷은 구멍으로 들어가죠. 잠시 후 녀석은 부리에 흙을 잔뜩 묻힌 채 밖으로 나옵니다. 나뭇가지로 날아간 뒤엔
부리를 가지에 문질러 흙을 닦아내죠. 그리고 다시 구멍으로 돌아갑니다. 점점 깊이 굴을 파는 녀석. 이 구멍은 사실 뿔호반새의 둥지입니다. 녀석들은 벼랑이나 흙벽에 굴을 파서 둥지를 만들죠. 다른 동물들의 접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굴의 깊이는 1에서 1.5m 정도죠. 이런 흙벽은 드물기 때문에 둥지를 재사용하는 뿔호반새도 많습니다. 이번엔 암컷입니다. 수컷과 암컷은 힘을 모아 둥지를 짓죠. 굴 안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새끼들을 키우기 좋습니다. 물론 뱀이나 여우 같은 천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점도 있죠. 봄부터 여름까지 뿔호반새는 굴속 둥지를 드나들며 하루 대부분을 보냅니다. 하루치 둥지 공사를 마친 뿔호반새가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리와 깃털에 묻은 흙을 씻어내죠. 부리가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 싶으면 부리로 깃털을 손질합니다. 뿔호반새한테도 깃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계절의 변화는 치토세강 자체에서도 감지됩니다. 강둑에서 불쑥 튀어나온 나무의 그늘, 물고기 여러 마리가 모여들었죠. 여기가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몸 길이가 3-4cm 정도인 이 녀석들은 몇 달 전에 부화한 새끼 연어들입니다. 치어들이 부화하며 강에 활기가 넘치죠. 하지만 녀석들이 무사히 자라 어른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으로 돌진하는 이 새도 녀석들의 천적 중 하나죠. 푸른 깃털이 인상적입니다. 물총새입니다. 뿔호반새도 물총새과에 속하니까 가까운 친척이죠. 몸 길이는 17cm 정도로 뿔호반새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암컷이죠. 아랫부리가 붉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수컷은 이렇게 부리 전체가 검은색이죠. 몸집이 작은 물총새한테는 몸 길이 5cm 정도의 물고기가 잡기도 쉽고 먹기도 쉽습니다. 뿔호반새와 마찬가지로 물총새도 물고기 잡는 솜씨가 남다르죠. 하지만 뿔호반새와 달리 물총새는 철새입니다. 남쪽 나라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치토세강으로 돌아오죠. 무슨 일일까요? 물총새 암컷이 굉장히 흥분한 것 같죠? 한 나무에 물총새 2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부리가 붉은 걸 보면 둘 다 암컷이죠. 처음에는 두 녀석 모두 서로를 무시하는 척하며 다른 곳을 봅니다. 그러다 한 녀석이 다른 녀석한테 다가가죠. 그리고는 다시 움직이질 않습니다.
서로를 외면하며 경치 구경이라도 하는 걸까요? 그러다 갑자기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을 쫓기 시작하죠. 무시하며 참아보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두 녀석은 치열하게 영역 싸움을 벌이죠. 늦게 홋카이도로 돌아온 물총새는 미리 와 있던 녀석의 영역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번엔 원래 주인이 침입자를 내쫓았습니다. 나뭇가지는 평온을 되찾았죠. 봄이 깊어지며 남쪽에서 날아오는 철새는 계속 늘어나죠. 크기도 색깔도 다양한 새들은 곳곳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강둑을 따라 난 풀과 나무들은 날이 갈수록 초록이 깊어지죠. 이제 6월 말. 나무 한 그루가 뿌리에 흙덩이를 매단 채로 강둑에 누워있네요. 뿌리 바닥면은 흙벽을 닮았습니다. 근처 나뭇가지엔 물총새 수컷 한 마리가 내려앉았죠. 부리엔 물고기를 물고 있습니다. 이제 암컷이 도착하죠. 하지만 수컷은 흙벽에 난 구멍으로 가버립니다. 부리를 벌린 채 암컷은 먹이를 달라고 조르지만 수컷은 모른 척하죠. 여기도 둥지일까요? 물총새들이 다른 곳에 간 사이 구멍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봤습니다. 새끼들입니다. 5마리나 되죠. 둥지가 확실하죠? 새끼들은 약 일주일 전에 부화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깃털도 나지 않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있죠. 이곳은 엄마 아빠 물총새의 사냥터입니다. 새끼들을 키우는 동안 부모 새들은 새끼들 목까지 사냥을 해야 하죠. 잡은 고기가 부드러워지도록 엄마 아빠는 나뭇가지에 몇 번이나 물고기를 휘두릅니다. 그런 뒤에야 둥지로 가서 새끼들한테 물고기를 먹이죠. 새끼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엄마 아빠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늘 배고픈 새끼들을 먹이려면 하루 50마리 정도의 고기를 잡아야만 하죠. 하지만 커다랗고 힘이 넘치는 물고기들을 잡다 보면 기운이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된 이상 물총새들은 최선을 다하죠. 쉬지 않고 먹이를 나릅니다. 뿔호반 새들이 굴을 파고 둥지를 만들었던 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뿔호반새 한 마리가 입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뿔호반새도 봄이 되면 겨울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먹어치우지는 않죠. 잡은 물고기는 머리가 앞쪽을 향하도록 방향을 바꿔 뭅니다.
그리고는 둥지로 들어가죠.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둥지에서 나옵니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통통한 아기새 한 마리가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입구로 나온 거였죠. 이제 암컷이 새끼들한테 먹이를 주러 갑니다. 새끼들은 바깥 세상이 궁금해 자꾸 고개를 내밀죠. 하지만 둥지 밖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부분을 올라간 뒤엔 뭔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위험을 알아차린 부모는 다급하게 위험을 알리죠. 눈으로는 여우의 움직임을 계속 따라갑니다. 새끼들은 처음 닥친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경사가 너무 가파른가 봅니다. 여우가 수색을 중단하고 돌아갑니다. 여우는 결국 흙절벽 위의 숲으로 사라졌죠. 새끼들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했죠. 뿔호반새가 가파른 흙벽에 둥지를 트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천적들의 접근이 어려워서입니다. 홋카이도는 습한 지역이 아니지만 6월과 7월에는 며칠이나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며칠째 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 뿔호반새가 둥지를 튼 흙절벽 앞입니다. 어쩐 일인지 부모가 둥지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부리에는 물고기도 한 마리 물었는데 왜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끼가 입구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이를 주지 않아서 배가 고픈가 봅니다. 부모는 새끼한테 물고기를 보여준 다음 날아가 버리죠. 먹이로 새끼를 유인해 둥지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부화한 지 한 달, 날개짓을 시작할 때가 된 거죠. 하지만 막상 날려고 하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나뭇가지에 앉은 부모는 새끼가 다가오길 기다리죠. 새끼는 배고픔과 호기심, 불안감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머뭇거리죠. 드디어 둥지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성공. 새끼는 넓고 위험한 바깥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물총새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기서도 부모는
물고기를 물고 나뭇가지에 내려앉았죠. 새끼가 나오길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본능에 따라 새끼 물총새는 하늘로 날아오르죠. 이 녀석은 부화한 지 25일 만에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행을 마친 새끼 물총새는 근처 가지에 내려앉았죠. 부리는 엄마 아빠보다 짧고 깃털의 색은 좀 더 진합니다. 긴장한 것 같은 부모. 하지만 곧바로 먹이를 주진 않죠. 대신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새끼한테 따라해보라고 하는 것 같죠? 새끼 물총새는 아직 혼자 힘으로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당분간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잡아다주는 먹이를 먹어야 하죠. 새끼 물총새의 첫 비행 닷새 후, 새끼는 이제 강옆 연못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깃털색은 여전히 부모보다 진하지만 움직임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새끼 물총새가 검은색 물고기 같은 걸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올챙이네요. 올챙이는 느리기 때문에 새끼 물총새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죠. 하지만 올챙이는 금세 개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끼 물총새들은 부지런히 사냥 솜씨를 갈고 닦아야만 하죠. 개구리가 돼버리면 잡혀주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홋카이도의 물총새는 여름새입니다. 10월이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야 하죠. 하지만 아직은 7월 말, 시간은 넉넉합니다. (7월) 말은 여름의 절정이죠. 강둑의 나무들뿐만 아니라 강물 자체도 진초록입니다. 뿔로반새 3마리가 죽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 6개월 전에 부화한 형제 자매들이죠. 아직도 먹이는 엄마 아빠가 잡아다 줍니다. 갑자기 싸움을 시작하는 두 녀석. 벌써 영역 다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두고 형제 자매끼리 다투며 새끼 뿔로반새는 독립생활의 첫걸음을 떼죠. 새끼 한 마리는 갑자기 위를 쳐다봅니다. 녀석의 눈에 들어온 건 근처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죠. 뿔로반새한테는 매나 까마귀 같은 새도 천적입니다. 그런 새들이 나타날 때 금세 알아차리는 능력은 아주 중요하죠. 천적을 빨리 포착하면 살아남을 확률도 높아지죠. 갑자기 다이빙을 하더니 나뭇잎을 물고 나옵니다. 그리고 빙빙 돌리며 장난을 치죠. 가지에 후려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하는 행동하고 똑같죠. 이번에는 나무 조각입니다.
다시 빙글빙글 돌리다가 가지에 후려치죠. 연습을 많이 했으니 실전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물총새와 달리 뿔호반새는 1년 내내 홋카이도에 사는 텃새입니다. 하지만 녀석들도 혹한이 몰아치는 겨울이 오기 전에 사냥 기술을 마스터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죠. 새끼 뿔호반새 한 마리가 수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신기한 거라도 발견한 걸까요? 이제 다이빙. 물고기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나뭇잎과 나무 조각을 물고 연습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죠? 물고기의 방향도 능숙하게 바꿉니다. 물고기 머리를 안으로 돌린 다음 녀석은 먹이를 삼키죠. 그래야 아가미와 지느러미 때문에 목이 막힐 일이 없습니다. 드디어 녀석도 엄마 아빠처럼 물고기를 잡아먹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새끼 뿔호반새들은 엄마 아빠의 영역에서 사냥 실습을 계속합니다. 부모님 날개 밑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는 거죠. 새끼들의 독립은 보통 첫 날개짓을 하고 한 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곳을 떠나 자기 영역을 구축해야 하죠. 치토새강의 계절은 한 번 더 변화합니다. 강 주변의 색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제 겨울도 멀지 않았습니다. 강둑과 붉은 숲은 두꺼운 눈에 덮이겠죠. 마침내 겨울이 왔습니다. 물론 치토새강은 계속 흐르죠.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눈과 얼음에 덮였습니다. 나날이 깊어가는 겨울. 하지만 추위를 뚫고 치토새강으로 온 녀석이 있습니다. 사방이 눈에 덮였지만 뿔호반새는 하루도 사냥을 걸을 생각이 없죠. 일 년 내내 여기서 살아가는 게 녀석들의 운명이니까요. 신기한 건 겨울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새도 화면에 포착됐다는 사실이죠. 이 녀석은 물총새입니다. 물총새는 원래 홋카이도에서 여름을 난 뒤 남쪽으로 날아가죠. 하지만 치토새강은 겨울에도 얼지 않기 때문에 물총새 몇 마리는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나 봅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치토새강은 다양한 새들의 보금자리죠. 많은 적설량과 혹한에도 뿔호반새는 치토새강의 겨울에 적응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터줏대감이 됐죠. 올해 태어난 뿔호반새들에게 이번 겨울은 치토새강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시험대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는 녀석들은 찬란한 봄을 상으로 받겠죠.
눈과 얼음이 녹으면 강엔 생명력이 넘쳐날 겁니다. 뿔호반새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겠죠. 일본 홋카이도에 얼지 않는 강 치토세. 1년 내내 쉬지 않고 흐르는 강은 다양한 동물들의 생명줄이죠. 천재 사냥꾼 뿔호반새는 대자연의 선물에 누구보다 감사할 겁니다.